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50대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입니다. 2024년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변에서 혈액이 검출되었다. 한국에서 50대가 되면 건강검진 항목에 대변 자멸 반응 항목이 추가됩니다. 주로 대장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죠. 이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치질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답니다. 그럴 수 있죠. 치질인 경우에도 대변의 출혈이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대변의 출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눈으로 봐서는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감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진료하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 중에 몇 분은 혈변이 없다고 하실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자멸 반응 검사를 해보면 양성으로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출혈이 있는 거죠. 이분이 2025년에 다시 건강검진을 했는데 또 혈변이 있어서 이번에는 내시경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내시경상 염증이 발견되어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내시경을 해보고 나서 대형 종합병원으로 전원해서 3일간 입원 치료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메자반트와 소론도를 복용하고 좋아졌답니다. 메자반트는 5-ASA 제제고 소론도는 프레드니솔론 성분의 스테로이드죠. 그렇게 스테로이드를 먹고 났더니 증상이 호전되어서 2025년 10월 중순까지 좋았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다시 증상이 심해져서 2025년 11월 1일에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메자반트는 하루에 4알을 그대로 복용 중이고 스테로이드는 1.5알을 복용 중입니다. 스테로이드인 소론도를 8월 말에 6알로 시작해서 조금씩 줄여가고 있었는데 10월 중순에 2알 정도로 줄이니까 다시 증상이 심해졌다는 거죠. 전형적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악화 패턴이죠. 처음에는 스테로이드를 쓰니까 금방 좋아져서 금방 좋아지는구나, 별거 아니네 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스테로이드는 오래 사용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기고 병원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간단 말입니다. 이분도 8월 말에 소론도 6알로 시작했다가 거의 일주일에 1알 정도씩 줄이다가 2알까지 내려오니까 증상이 심해졌단 말이죠. 소론도는 강력한 스테로이드인 프레드니솔론 5mg이 들어있는 약입니다.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줄이다가 다시 증상이 악화되면 스테로이드 줄이는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다시 느려야 되죠. 그런데 어차피 결국은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하는 것을 몇 번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 그제서야 이게 안 낫는 병이구나, 스테로이드는 치료약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키는 160cm인데 현재 몸무게는 46kg이고 발병 후에 5kg이 빠졌다. 대변은 하루에 4회에서 6회, 설사한다, 급박변이 심하다, 변기가 붉게 될 정도로 혈변이 나온다. 점액변도 당연히 있다. 잔변감도 있다. 설사가 잦고 혈변이 많이 있습니다. 대변 보기 전이나 평소에도 하루 몇 번씩 하복통이 있습니다. 식사는 1인분 하는데 소화가 안 된다. 과식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더 안 된다. 잘 체한다. 11월 5일 대변 칼프로텍틴 1429점, 많이 높네요. 대변 자멸 반응도 1200점 이상으로 양성입니다. 염증과 혈변이 뚜렷하게 있는 거죠.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인 ESR은 7점이고 CRP는 0.3점으로 정상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 염증이 대장의 안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염증 물질이 장벽을 뚫고 우리 몸의 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사도 잦고 혈변 염증이 심한 상태인데도 혈액검사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검사만 믿고 있으면 안 되죠. 증상을 보면 소화불량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복진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상부 소화기형으로 판단하고 처방을 했습니다. 환자분이 증상이 심하고 스테로이드를 먹는 중인데도 증상이 재발해서 많이 불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한약을 하루에 3번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보통 하루 복용량으로 아침 저녁 2번 복용하시도록 하는데, 이렇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3번, 4번 복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약은 제대로 처방해서 몸에 맞으면 전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됩니다. 많이 먹는 만큼 더 빨리 좋아지죠. 11월 19일 스테로이드인 소론도를 끊었다. 11월 21일 대변 횟수는 7, 8회, 혈변, 점액변 아직 비슷하게 나온다. 대신에 소화 안 되던 것이 90% 정도 줄어들었다. 소화 문제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개선됐네요. 그런데 아직 설사와 혈변이 그대로예요. 오히려 소론도를 끊었더니 설사가 좀 더 늘어났죠.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2025년 11월 27일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증상이 심하다고 양약을 더 많이 처방했다. 소론도를 다시 6알로 늘려주고 면역억제제인 아자비오를 하루에 한 알, 아사콜 관장액도 하루에 한 번 처방했다. 스테로이드를 늘려서 다시 처음처럼 6알 처방했네요. 스테로이드를 늘리니까 다시 증상이 확 개선됩니다. 대변이 하루에 3회로 줄어들고 혈변과 점액변도 많이 줄었다. 스테로이드를 늘리니까 증상이 많이 개선됐어요. 사실 제가 치료하면서는 처음에 드시던 양약을 유지하시고 가급적 더 느리지는 말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서 느려주면 그대로 드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면 일단 스테로이드를 늘려서 먹고 나서 증상이 개선되었는데 한약으로 좋아지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봤던 것처럼 소화 기능과 같은 궤양성 대장염과 관련이 없는 증상들이 함께 개선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차피 스테로이드는 계속 줄여서 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원래 양방치료만 한다면 스테로이드를 2알 이하로 줄이면 다시 재발하겠죠. 그런데 이 시기에 한약을 적절하게 써놓았다면 스테로이드를 줄여서 끊어도 재발하지 않게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초반에 스테로이드를 좀 쓰면서 치료하는 게 훨씬 편하게 치료하는 과정일 수 있죠. 2025년 12월 26일 스테로이드인 소론도를 하루에 4.5알로 줄였다. 대변은 2, 3회, 무름변, 급박변 거의 없다. 잔변감, 혈변, 점액변 없어졌다.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보이시나요? 2025년 11월 27일부터 스테로이드를 다시 6알 복용 시작하고 대변이 3회로 줄어들고 혈변, 점액변이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때는 혈변, 점액변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12월 26일에 스테로이드를 4.5알까지 줄였는데 혈변과 점액변이 없어졌네요. 스테로이드를 줄이고 있는데 오히려 좋아지고 있죠. 한약의 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2026년 1월 13일 스테로이드인 소론도를 하루에 한 알로 줄였다. 2026년 1월 21일 소론도 끊었다. 대변은 하루에 한두 번, 정상변, 급박변, 잔변감, 혈변, 점액변 없다. 2026년 1월 24일 계속 같은 한약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이 좀 울렁거리고 소화가 안 된다. 계속 같은 약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반응이 이상하죠? 이제 이 약은 자기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처방을 바꿔줘야 할 때가 온 거죠. 축구에서 선수 교체하듯이 처방을 교체해줍니다. 2026년 2월 13일 대변 칼프로텍틴 3.8점 미만, 대변 자멸 반응 1점으로 음성입니다. 2025년 11월에 대변 칼프로텍틴이 1429점이었고 대변 자멸 반응은 1200점 이상으로 양성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스테로이드는 1월 21일에 끊고 20일이나 지났는데 모든 증상이 더 좋아졌고 염증 수치도 완전히 정상이 됐죠. 2026년 3월 13일 대변 칼프로텍틴 3.8점 미만, 여전히 아주 정상이고요.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서 양약을 더 끊기로 합니다. 관장약을 끊기로 합니다. 3월 31일부터는 면역 억제제를 끊습니다. 건강이 너무 좋아져서 3월 말에는 해외여행도 갔다 오십니다. 2026년 4월 10일 대변 칼프로텍틴 7.4점 너무 좋고요. 메자반트도 모두 끊습니다. 대변은 하루에 2번, 정상변, 식사, 소화 양호하다, 과식하거나 스트레스 받아도 소화하는데 문제없다. 복통 전혀 없다. 구내염 안 나고 있다. 2026년 5월 13일 대변 칼프로텍틴 3.8점 미만, 2026년 6월 10일 대변 칼프로텍틴 3.8점 미만. 너무 좋네요. 대변은 하루에 한 번, 정상변, 급박변, 잔변감, 혈변, 점액변 없다. 양약을 다 끊고도 계속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죠. 이제 내시경 해보고 치료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칼프로텍틴 1429점, 자멸 반응 1200점 이상, 변기가 붉게 될 정도로 혈변이 나오던 분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먹어도 결국 다시 재발했고 스테로이드를 다시 6알로 올려야 됐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테로이드도 면역억제제도 메자반트도 모두 끊었습니다. 그리고 칼프로텍틴은 3.8점으로 완전히 정상입니다. 해외여행도 다녀오셨어요. 중간에 중요한 장면이 있었죠. 스테로이드를 6알에서 4.5알로 줄이고 있는데 오히려 혈변과 점액변이 없어지는 장면이요. 보통 스테로이드를 줄이면 재발하죠. 그런데 이분은 줄이는데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한약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줄이고 있는데도 오히려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소화기 증상이 먼저 좋아졌죠. 소화 안 되던 것이 90% 줄어든 시점, 그때가
한약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증상이 아닌 소화기 증상이 좋아지는 것으로 치료 방향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치료약이 아닙니다. 증상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쓰면 좋아지고 줄이면 재발하는 패턴이 생기죠. 이 패턴을 끊으려면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원인을 치료하고 나면 스테로이드를 줄여도 재발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 증거입니다. 혹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스테로이드 감량, 칼프로텍틴 수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 주제로 다루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